교육 이슈. 교육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100회 대계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박세련입니다. 김영태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이 학생들에 의해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최근에 전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전국적으로 전학을 차례 다니다가 그 학교에 왔는데도 여전히 심적이나 행동이 수정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전국적으로 이제 나왔잖아요. 뭐 그 심각성을 이제 다 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국민들 누구나 다 이게 과연 요즘 학교가 이러냐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이 문제가 전혀 교육적으로 처치되거나 교육적으로 치유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한 거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요. 당시에 이제 이 뉴스가 떠들썩하게 나왔잖아요. 어떻게 학생이, 그 초등학생, 교감생 뺨을 때려? 이런 원색적인, 굉장히 그 심층적이지 못한 되게 나왔는데, 알고 보면 이 학생은 지금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는 사례들은 학교의 교권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교권 침해를 했을 때 아무 방법이 없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학생에 대한 치료가 절실하죠, 이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제도상으로 학부모 동의가 없이 어떠한 조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급기관인 교육청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교육청을 알아봤더니 어머니에게 병원형 위센터 입원을 권유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은 이건 방임이다, 아동학대 혐의로 어머니를 고발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학생은 정서행동위기 학생이라고 했지만, 이건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도 매우 심각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교육적으로 교육청이나 학교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사회는 그것을 이슈화하고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라고만 이야기하지 해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의해서 교사가 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광주에 또 있었습니다. 이제 광주의 북구 모 중학교에서는 중학교 학생이 칼 들고 여선생님을 협박을 했어요. 또 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남구의 모 중학교에서도 기간제 여교사를 학생이 폭행을 했는데, 그 기간제 여교사만 계약 해지돼서 학교를 쫓겨나는 결과를 내고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는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죠. 아무도 교권을 보호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게 현장 교사들의 박탈감입니다. 이 아이들이 또 대부분 그 아까 정서행동 위기 학생인 특수학생들인데, 특수학생 중에서도 특수학교에 가는 학생이 아니라 일반 학급에 통합된 이런 학생들이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 감내하고 받아줘라,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책이 전무한 상태이다, 현재적으로. 그리고 칼로 협박받고 학생에게 맞았으나 쫓겨나고, 또 뺨을 맞는 교감도 아무런 보호도 없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학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경우고요. 다반사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교권 침해, 욕설, 협박, 교육청이 찔러버리겠다, 동영상 찍었습니다 하면서, 이런 현상들은 너무나 일반적인 현상이어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가 갈수록 교직을 선호하지 않거나 교직을 떠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광주에서 지금 최소 1에서 3% 학생들이 정신과 약을 복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드러난 게 이 정도면 아직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서 약을 복용하지 않고 통계로 잡히지 않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학생들이 같이 교실에 있을 때 이걸 다 다른데 목격을 하고 다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학부모님들 특히 내 아이를 위해서도 굉장히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아이가 같은 반에 이 학생이 있었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진짜 그거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광주는 위클래스에서 아까 상담을 하고 아니면 병원형 위센터를 가라라고 하는데 무료가 아니랍니다.
그 저소득층만 무료를 해주고 일반 학생들은 전액 자비 부담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이건 부모 입장에서는 안 한다고 할 만해요. 안 그래도 내 아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 인정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야 될까요? 정서 행동 위기 학생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사와 치료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예산이 따로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 학생들은 강제적으로라도 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했으니까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하겠죠, 부모들은. 그래서 예산도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학생들은 치료뿐만이 아니라 아직은 우리나라 의무교육제도 하에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체제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교육감도 아주 깊이 있게 이걸 교육정책으로 들여다봐야죠. 제1차적으로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가냐면요. 이 애들이 은둔형 외톨이로 가거나 이 애들에게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은둔형 외톨이로 갑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수십만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벌려내는 신종 범죄가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라고 일본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 사회도 금방 온다. 그래서 우리 광주광역시에도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조직이 있는 걸로 아는데 대책이 전무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다. 그래서 교육청은 특수교육에 대한 분석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고요. 또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지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요. 큰 사회적 비용으로 우리 광주 시민들의 얼굴에 수심 가득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교권침해는 이 교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애들이 이제 사회에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육을 위해서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쓰고 더 열심히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구독, 좋아요. 네. 정책 위반자들이라든가 사회 지도층들이 그곳에 관심을 안 두니까 문제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일선에 있는 선생님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거는 선생님들이 그냥 운 나쁘면 겪게 되고 정말 네. 선생님들 개인한테 그냥 맡겨놓은 거예요. 나한테 이런 일이 안 생기기를. 진짜 그걸 바라는 거예요. 피하려고 진짜. 네.